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이 기억 자체가 핵심 기능이라는 겁니다.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자기파로 적외선에는 약 0.7 마이크로미터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 파장은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와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하며 파동의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한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루의 높이가 높으면요, 파동 에너지가 같이 높고요. 파동 에너지 변화량이 크면 그것이 적외선 세기 변화량이 크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적어줄게요. 문장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적외선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에 기반하며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의 세기 변화량에 따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왜 그래요? 기체 분자가 특정 적외선만을 흡수하므로 빛의 세기 변화를 통해서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기기는 광원 램프, 가스세일, 광학 필터, 감지기로 구성되며 흡수 과정과 검출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구성 요소와 작동 순서까지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1문단은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원리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흡수 과정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이다. 먼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광원 램프에서 적외선이 방출되어 가스셀 내부로 들어간다. 가스셀은 광원 램프와 광학 필터 사이에 설치된 관으로 그 내부에는 측정 대상을 포함한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다. 기체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들의 결합 상태에 따라 고유한 진동소를 지닌 진동 운동을 한다. 자, 흡수 현상이 발생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과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살펴보시죠. 이때 가스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해당 적외선이 가진 파동 에너지는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를 흡수된다. 자, 흡수가 일어나는 핵심 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고유한 진동수와 파장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광학 필터로 들어간다. 흡수 현상이 일어난 후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기체 분자가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검출 과정은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킨 후 기체의 농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검출 과정의 목표와 핵심 역할입니다. 광학 필터는 2개의 반사체 사이에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이며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방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자,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구조는 적외선이 방막과 방막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방막을 투과하는 형식을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자, 필터가 작용하는 원리가 반사와 굴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터는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반사체를 구성하는 방막의 굴절률과 두께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광학 필터를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3문단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광학 필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얘기예요. 가스셀에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할 때 일부 파장의 적외선은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공진층에 투과된다. 이때 공진층 내부로 들어온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 반사되어 공진층 내부를 왕복한다. 자, 그러면 공진층이 특정 파장을 가두어서 왕복 운동을 시키게 된다는 것을 적어 놓았어요. 자, 이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서로 만나 중첩되면서 마루의 높이가 커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증폭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 결과 파동 에너지가 강화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두 번째 반사체까지 투과하여 광학 필터를 나와 감지기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하여 공진층에 도달하더라도 파동 간의 마루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상쇄되거나 반사되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후 감지기에서는 감지기에 도달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와 가스셀 내부에 측정 대상 기체가 없을 때의 기준값을 비교하여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자, 그러면 증폭되고 걸러진 최종 신호를 바탕으로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문단은 광학 필터에서의 특정 파장 강화 및 감지기를 통한 기체 농도 측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1번은 아예 찾을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1권의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때문이다가 붙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것은요. 전부 다 내용이 없다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1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유 포인트와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도 봐야 됩니다. 자, 1번 기체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단을 봤을 때 적외선의 파장 에너지가 진동 에너지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연두색 내용만 맞고요. 때문이다가 틀렸습니다. 진동 운동은 적외선의 진동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요 내용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은요. 적외선의 세기 비례의 일정의 증가라는 내용이 없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해를 하는 친구들가 잘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체 분자가 적외선의 다양한 파장 중 진동수가 동일한 파장만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자, 앞의 내용도 똑같고요. 때문이다도 맞아가지고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보기는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광원 램프, 가스셀, 광학 필터, 감지기. 자, 여기서는 적외선이 특정 파장인지 특정 외 파장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B까지는 특정 파장과 특정 파장 외가 날아갈 텐데요. 나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러 가는데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아는 것부터 먼저 없애볼게요. A에서 방출된 적외선 중 일부만 E에서 감지되었다면 E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감지됩니다. B에서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는 감소하겠군. 아닙니다. 증가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파장의 적외선의 파동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진동 에너지를 흡수되어서 파동 에너지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체 분자는 어떻게 되죠? 기체 분자는요, 맞아요. 에너지를 받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증가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방출될 때와 C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같은 정에서는 E에서 감출되지 않겠군. 자, E에서는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감지됩니다. 자, 3번. B에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 적외선은 특정 파장을 얘기하고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해서 파동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파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적외선 세기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작아지겠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B에서 기체 분자에 반응한 적외선이라는 것은 특정 파장 적외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반사체가 첫 번째가 있고 반사체가 두 번째가 있었죠. 두 번째 반사체로 들어갈 때 파동 에너지가 높아진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